시청률도 화제였고 알찬 구성, 내용, 예능 같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포인트요. 그동안 한동훈 후보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던 원희룡 후보가 돌연 정책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라면서 태세를 전환한 것, 이것도 흥미로웠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부터 오늘 토론부터 계기로 해서 정말 정책 비전과 그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의 경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 직전에 원희룡 후보가 최근에 한동훈 후보 측의 그 가족과 인척이 공천에 관여했다, 소위 이제 사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어제 한 후보가 이걸 따져 물으니까 즉답을 피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원희룡 후보께서 7월 7일 날 JTBC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가족, 인척과 공천 논의를 했다, 육성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니, 후보님, 중단하실 게 아니라 먼저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중단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사과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아니요.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때가 본인이 있는 제가 것이고요. 제기하신 저에 대해서 하신 수용했습니다. 말씀, 저에 대해서 하신 그 비방 유지하십니까?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원 후보, 오늘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또다시 직격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은 실제로 추천을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이라든지 의논했다가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과정이 흔히 말하는 그 지금 뭐 대통령실 쪽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예,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내외 많이 예. 폐쇄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선거 승리의 가장 큰 악재가 당연히 그 디올백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걸 사과를 했으면 개항에서 제가 이재명을 꺾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다 우리 당선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한동훈 후보와 측근 5명 내외가 비례대표 공천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드린 대로 방어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하루를 못 가네요. 일단 뭐 어제 또 갑작스러운 급변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예. 어제 제일 기대했던 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렇죠.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이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의외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이거 왜 그러지라는 의문들이 많이 있고, 그때 그 토론장에 나왔던 나경원 후보도 갑자기 왜 안 하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문자 문제가 워낙 이 전국의 핵심 이슈가 되고, 또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뭐 당무 개입이다 논란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에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관위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희룡 후보가 좀 수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어제 사실은 좀 너무 원희룡 후보가 방어적이었다 라도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조금 더 공세를 하면서 본인의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시 아마 이 비례대표 공천은 사실은 이제 그때 이철규 당시 의원이 굉장히 공개 반발하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당초 돼 있던 몇 명이 빠지고 이제 몇 명이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어떤 문제로 비화되냐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럼 비례대표를 공천하나? 라는 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논란이 자칫하면 대통령실이 당의 공천에 개입한다라는 또 한 번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걸로 돼버리면 이게 이 논란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정해진 이 후보, 이거 이제 공천, 사실 이거야 뭐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어떤 마지막 이 도장을 찍는 결재 권한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천에 명백한 증거를라도 하나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동훈 이 후보의 이제 장인이 성이 진 씨거든요. 그래서 진종호 의원이 뭐 같은 했다 뭐 이런 식에도 또 낭설도 또 돌아다니고 예.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어쨌건 이 문제는 원희룡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제기한다 그러면 반향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역공을 당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픽 바로 보여주시고요. 김기영 부대변인님. 네. 하루도 안 돼서 또다시 구태를 이어갔다. 청담동 룸살롱 가짜뉴스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방금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실 쪽에서 요청을 한 거를 배제당했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실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 아니냐 뭐 이런 논리적인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저는 반박 주시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을 때 원희룡 후보가 답변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 아닙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전대 한복판으로 끌어당기는 일, 이 부분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은 이 전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틈을 벌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희룡 후보의 워딩 중에서 이 부분에 하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낙선자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예. 뭔가 공감한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뛰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총선에 나갔다가 낙선을 했는데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원희룡 후보가 맞다, 한동훈 후보가 틀리다 이 관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비례대표의 누구를 통해서 뭐 인지도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분들의 명성이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전체 선거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고 결과를 어떤 걸 가져왔느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에 지금 선거에서 뛰었다가 낙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냐면 이 비례대표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헌신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버전의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호남이 한 5석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차별했고 현장에서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백서에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대승적 관점에서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백서에 대해서도 좀 더 통 크게 조금 뭐 지금 공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런 공개를 통해서 몇 가지 어떤 의혹이나 잡음은 자연스럽게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품이 넓은 만큼 한동훈 후보 측에서 뭔가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총선 백서에 대해서 뭐 공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일까 네.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또 치열하게 맞붙은 부분은 총선 책임론이었죠.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8% 차이로 이길 줄 알았으면 지원 요새 좀 할 걸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대 본부장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더 희생적으로 튀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 좀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네요. 저한테 아니, 공동선대위원장을 8% 제안하셨을 이겼으니까 때 제가 한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렵다. 그때 제가 도울 수 분명히 안 있지 한다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그 요청을 받았고 이름만 저는 할 수 빌려주신 거군요. 없다고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주신 제가 거군요. 저한테도 강남 같은데 공천 줬으면요. 제가 정말 비대위원장보다 더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자, 구재룡 변호사님. 나경원, 원희룡 후보 모두 이제 총선 때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도 책임이 있지만 제일 큰 사람은 한동훈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 어떻게 주시겠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만 하더라도 저의 책임을 통감했었거든요.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예를 들어서 축구에 있어서도 감독이 승패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죠. 그래서
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롯이 제 책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수 하나가 자책골 넣어가지고 1대0으로 졌다라고 했을 때 그 자책골마저도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팩트에 관한 문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짚은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또 설명이 있어야 되고 원희룡 후보는 또 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던데 나경원 후보는 저거를 좀 엉뚱하게 받으셔가지고 저는 저 답변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황해서 그러셨겠지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저게 무책임하다 혹은 강남 호소인이냐 뭐 이런 비판까지 따르는데 저게 본인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이름만 빌려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많이 못 돌았던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요 정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뭐 본인 선거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사실상 운신의 폭이 좁았다라는 평가도 반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 합동 토론회 현장에서 한동훈 원희룡 후보 백불에서 맞붙었거든요. 그 영상이 지금 들어왔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이제 사적 공천 얘기 다시 한번 꺼내셨어요.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도 총선 백분에 담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공천 문제를 안 담으면 백서에 뭘 담죠? 한동훈 캠프 측에서 후보님 도저진이 가족 비방 영상을 퍼나르고 있다면서 좀 주의를 줬고 있는데 캠프 쌍방에서 뭐 벌어지는 일 아니면 뭐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 모두 저희 캠프나 저에게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요 일일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관위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마타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다시 신나게 마타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이 공천에 개입다는 거 그거 계속 도망만 다니고 싶잖아요. 그거 먼저 답하고 얘기하라고 하시죠.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런 구태 정치 안 하겠다는 반성을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원희룡 캠프에서 링크 돌리는 거 관련해서는 좀 법적 조치하실까요? 더 탐사 그 강진구 씨가 하는 민주당에서도 안 쳐주는 정말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의 주인공인 그 유탐사의 자료를 우리 국민의 힘에 당권 경쟁을 하면서 돌린다고요? 가족을 비방하는 것을? 저는 이건 많이 선을 넘은 얘기고 원희룡 후보 측은 더 탐사와 생각이 같은 겁니까? 김영주 의원님. 저희가 초반에 네거티브 서로 안 하고 정책 비전 발표 정책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쫙 깔고 갔는데 무색해졌습니다. 뭐 다중인격 얘기 나왔고요. 도망 얘기 나왔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두 후보의 공방이요. 뭐 그동안에 다른 이전에 있었던 역대 전당대회도 저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선관위라든지 주변에 너무 지나치게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했다가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다시 그 수준으로 했는데 아마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 이 판에 서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고 정책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집중을 받을 수 있을 겁니까?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 아젠다대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정입 가경이 되고 있지 않냐. 뭐 다중인격이다. 뭐 오물을 뒤집어 쓴다. 뭐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엑스컬레이팅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해서 또 원희룡 후보는 또 반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두 분의 공격 속에서의 희생자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의지에 포함될 수 없는. 그래서 두 분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치고받으면서 전체적인 판을 끝까지 가져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1등 아니면 2등을 둘이서 하는 싸움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선관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 싸움을 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이 근데
잘못하다가는 일정 정도의 당의 다양성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당이 거의 두동강이 나는 그런 지점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두 분 후보들 스스로가 워딩에 있어서는 조금 순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니 뒤에서는 이렇게 또 비방전을 서로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